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R 4차시입니다. 우리가 저번 3차시까지 해서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벡터를 좀 더 연산하거나 벡터끼리의 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벡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다시 우리가 벡터를 만들 때는 c, 컴바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벡터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x에는 1, 2, 3이라는 각각 값을 넣어줬고요. y에다가는 c, 컴바인 3, 4, 5 해서 두 개의 벡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 플러스 y, 각각 벡터 x, 벡터 y에 대해서 더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 2, 3, 3, 4, 5 옆으로 붙어서 나올 것 같지만 실행해보시면 동일한 길이의 벡터 길이의 연산을 했을 때는 각각 요소의 합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빼기는 안 되나요? 네, 빼기도 가능합니다. 곱하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벡터의 연산을 했을 때는 각각 요소의 연산 기호에 맞는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니온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 건데요. x하고 y를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이라는 건 결합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하고 y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 합집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 대신 중복되는 거는 딱 한 번만 나오게끔 a집합 더하기 b집합, 그리고 뭘 빼줘요? 교집합을 한번 빼주게 되죠. 그 다음에는 setDP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실행해 보시면 앞에를 기준으로 y에 비해서 x만 가지고 있는 요소, 즉 차집합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뭐가 있냐면 우리 교집합 해봐야겠죠. intersect 해서 x, y 두 개의 벡터를 넣으시게 되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3이라는 요소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바로 매트릭스, 행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표 형태를 테이블이라고 말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매트릭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조건 다 벡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여러 개 합친 형태로서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는 자료형은 무조건 다 동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모든 데이터의 타입은 동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로우와 컬럼, 당연히 벡터 여러 개 표 형태로 있으니까 로우와 컬럼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행과 열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데이터 타입은 동일해야 되고 로우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벡터가 여러 개 합했으니까 자료 구조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새로운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에 R 스크립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 만들 수가 있죠. 단축키로는 뭐였어요? 컨트롤 누르고 Shift 누르고 N 누르시면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작성하지 마시고 항상 저장하는 습관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그잼 03 세 번째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트릭스. 일단 매트릭스 안에는 벡터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벡터가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 V1이라는 벡터 하나 만들어서 컴바인 1, 2, 3, 4 값이 1, 2, 3, 4 있는 우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어야겠죠. 매트릭스로 변환할 수 있는 함수는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예요. 여기에 첫 번째 벡터를 넣게 되면 이 벡터 V1이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 결과를 mat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1, 2, 3, 4라는 벡터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열을 기준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즉 컬럼을 기준으로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매트릭스를 사용할 때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V1 이렇게만 해놓으면 하나의 열, 1열을 기준으로 값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근데 나는 행의 개수를 지정해주고 싶어. 우리가 수학에서 미지수를 x, y라고도 하지만 다른 걸로 n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n, 로우. 몇 개의 행을 지정할 것이냐. 행을 2개만 할게요.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는 열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 행의 개수가 지정돼 있죠. 그래서 이 행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열을 기준으로 들어가지만 이 행은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도 열을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근데 나는 이번에 행을 기준으로 넣고 싶어. 열이 아니라 행을 기준으로 넣고 싶을 때는 행은 2개 넣고 행을 기준으로 넣겠다. 늘려드릴게요. by low, true. by low를 true로 하겠다. 행을 기준으로 넣겠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열이 아니라 이제는 행을 기준으로 들어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그렇다면 매트릭스 안에 값을 넣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매트릭스 값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꺼내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제 3이라는 숫자를 한번 꺼내볼 건데 3이라는 숫자는 2행 1열에 존재하고 있죠. 결국에는 매트릭스는 벡터처럼 대괄호 기호를 써서 인덱스 값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대괄호 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건 행의 좌표값 2행이죠. 자, 두 번째는 열의 좌표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컴마 하시고 1 하시면 2행 1열의 값을 꺼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트릭스 값 꺼내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를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자, 간단하죠? 4는 어디에 있어요? 4는 2행 2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2행 2열에 있다. 실행하시면 4라는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정 하나의 값을 꺼내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1행에 있는 값을 꺼내고 싶어요. 저는 이 열에 있는 2와 4를 꺼내고 싶어요. 이처럼 한 줄 전체를 뽑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행 또는 열의 값 꺼내기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우리는 1행의 값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매트릭스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대괄호를 써서 값을 꺼내는데 1, 2는 몇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나요? 그죠? 첫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1을 적어주시고 자, 그 대신 1행의 모든 1열, 2열 값이 다 나야 되죠. 뒤에는 1, 2 다 써주셔야 되네요. 근데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행만 쓰고 나서 뒤에 열 번호를 적지 않는다면 1행에 해당되는 모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내가 2열 안에 있는 2하고 4를 꺼내고 싶다. 근데 앞에 행 번호는 1행, 2행 다 꺼내야겠죠. 하지만 뒤에는 2와 4를 꺼내야 된다. 그러면 행 번호는 따로 적지 않고 여기에 2열의 값을 꺼내겠습니다. 하시면 2열에 있는 2와 4의 값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 또는 열의 값을 꺼내봤는데 행의 값을 뽑아도 또는 열의 값을 뽑아도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옆으로 나열돼 있죠. 옆으로 나열돼 있고 앞에 대괄호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행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의 결과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특징, 옆으로 동일한 자료가 나열돼 있다. 대괄호가 돼 있으면 벡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트릭스의 특징은 벡터로 들어가 있고 안에 있는 자료가 다 동일한 자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기가 꽤나 힘듭니다. 우리가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죠. 이처럼 각각 다른 자료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차시 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